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출근길 문답인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월요일에 하듯이 변함없이 명쾌하게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먼저 대통령실하고 MBC 간의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었는데 결국 도어 스태핑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렇게 빚어졌습니다. 우선 이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직접적 계기, 이건 뭐라고, 지난 18일 그 출근길 문답인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조금 과한 것 아니었나. MBC 측의 그러한 태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무례한 짓 아니었나 하는 것들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근데 이번 사태는요. 예. MBC 이제 이기주 기자. 예. 이기주. 기자도 아니죠. 이자는 이제 기자 수천만 든 정치꾼입니다. 예. 기자 수천만 들고 했던 게 다 기자가 아니고 예. 완전히 정치꾼이에요. 예. 이기주. 예. 이자가 이제 저번에 순방 때도요. 제일 먼저 다른 기자들한테 요구한 거 있잖아요. 예. 요런 데 누설했던 이자인데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78년생인데 아마 이제 MBC 김재철 사장 때 입사한 것 같아요. 김재철. 예. 이분은 이제 저하고 사건도 많이 맡긴 저하고 친한 의뢰인이에요. 예. 근데 이기주가 이제 근데 들어올 때는 이게 보수로 행사하면서 정체성을 이제 세탁한 거죠. 아, 그렇군요. 천하의 좌파가 김재철 사장에게 MB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체성을 좀 세탁해서 OBS에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이제 평가가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출입할 때도 제가 지상욱 의원이나 여러 명 의원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예. 전부 이게 한마디로 이제 베이비 스톤, 돌 아이. 베이비 하면 스톤 베이비. 예, 스톤이 돌이잖아. 예. 베이비는 아이잖아. 빨리 하면 이게 또라이가 되는데 돌 아이. 한마디로 이게 좀 독특하다. 적응도 잘 못하고 이런 평가고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에도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게 공공연하게 나 윤석열 까로 출입한다. 아, 그래요? 이게 어떤 기자가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기자입니까? 정상적인 기자가 아니죠. 정치꾼이네요. 그럼요. 정치 기자네. 아니 정상적인 기자가 도어 스태핑 등의 기자회견 아닙니까 대통령? 그럼죠. 근데 어떤 정상적인 기자가 슬리퍼 신고 이게 팔짱 끼고 딱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막 술 먹은 놈에게 난동 부리듯이 국회의원 치면 이게 이수진이라고 있잖아. 주막집 예. 주모 동작이 국회의원 이수진처럼 완전히 대통령을 완전히 개무시하듯이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난동을 부리지 않습니까? 도어 스태핑을 끝나고 뒤돌아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뭐가 가짜냐, 뭐가 악이냐 하고 아니 이놈이 이게 점심 샤우팅을 한 거 아닙니까?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설립바 신고 이게 팔짱 끼고 있더니 고함을 이렇게 막 대들치더라고요. 이게 난동꾼이지. 그리고 이기정 비서관하고 이제 언쟁을 막 벌인 거 아닙니까? 이게 군사정권입니까? 뭡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지금 이게 MBC에서 빨리 이자를 이렇게 교체를 하든지 어떻게 징계를 하든지 예. 이런 게 조치가 나와야 정상적으로 이제 도어 스태핑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에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비공개도 있잖아요. 예. 너무 이게 환하게 다 오픈돼 있다 보니까 비공개로 이게 외교사들 오는 것도 다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저는 가림막은 필요하고 보안이 필요하니까 경호나. 예. 그리고 이제 도어 스태핑은 또 때를 봐서 얼마든지 가림막이 있어도 앞에 나와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재개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림막을 설치한다든가 그것도 지난번에 외교 사절들이 대통령을 비공식적으로 만나러 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가 없으면 카메라맨들이 가서 찍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그냥 제지에도 불구하고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만날 사람들까지 다 거기 앉아갖고 찍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가림막은 설치하는 거고 이건 도어 스태핑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MBC 기자의 일종의 난동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MBC와 갈등이 지금 대통령실, 특히 윤석열 그보다는 더 김건희 여사와 갈등이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MBC 노조에서 예. MBC도 이제 1, 2, 3 노조가 있잖아요. 네. 3노조 성명을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조 성명이 저한테도 방송 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그때 바이든이냐 예. 또는 이제 뭐 비속을 썼냐 예. 이런 문제잖아요. 예. 예. 이거는 이제 노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MBC가 이제 STT 서비스가 있어요. STT. 제가 방송에도 많이 했지만 이런 데 요즘은 다 AI가 자동 음성 인식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녹음만 하면 그대로 이게 글자로 풀어주는 거는 자동으로 이게 AI가 풀어주거든요. 예. 이게 바로 이제 STT 서비스입니다. 예. MBC가 이제 돈을 많이 들어가 이게 도입한 거죠. 예. 이걸 이게 올해 한 몇천 건 썼다고 보고했더라고요. 근데 STT 음성 인식 해보니까 이게 그때 카메라 기자 박모 기자 있잖아. 네. 이자가 이제 카메라에 보면 이게 음성 녹음이 되잖아. 근데 윤 대통령이 발언한 거는 혼자말로 진짜 이게 혼자말로 약간 중얼거리가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식이 전혀 안 돼요. STT 서비스는 이게 음성 인식이 안 돼 아예 카메라에. 예. 근데 다른 말들은 이게 다 녹음이 돼가지고 음성 인식이 되는데 이놈이 이게 박모 카메라 기자 요놈이 나쁜 놈이거든. 박종일이 아닙니까? 예. 요놈이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건 녹음이 돼 있더라고. 혼잣말로 이놈이 중얼거리는데 뭐라고 혼잣말 했냐. 거기 카메라 현장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저 매트릭스 조명이 어떤 여자의 치마를 다 찢어버릴 뻔해서 야 이게 정확도 73% 해가지고 녹취가 돼 있더라고. 예. 이놈이 이게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막말만 카메라 기자 혼잣말이에요. 예. 저 매트리스 조명이 어떤 여자의 치마를 다 찢어버릴 뻔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자동으로 인식이 돼요. 근데 윤 대통령 발언은 워낙 혼잣말로 거의 안 했다시피 했으니까 예.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걸 그때 그 기자하고 이기주 기자하고 네. 이거는 이제 본부로 보내니까 그때 연보험이거든요. 연보험. 이자는 이게 69년생인데 서울대 정치학과 나와가지고 옛날에 앵커 됐어요. 국장이죠. 예. 디지털 예. 소통센터 있잖아요. 국장입니다. 연보험. 예. 이자가 이게 마음대로 이게 지가 편집 자막을 달아가지고 좀 이게 퍼뜨린 거 아닙니까? 편집부장이라 담당 기자들 제치고 국장이 직접 연보험. 자막을 달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 그러니까요. 편집해갖고 그러니까요. 오더를 받아. 그러면서 이게 MBC가 하니까 160개 언론이 따라한 거지. 네. 이 MBC 놈들은 야 다른 언론사도 하는데 왜 우리 MBC만 그래? MBC 너가 제일 먼저 박종일 기자부터 이기주 기자 연봉까지 제일 먼저 너가 미리 민주당하고 짜고 퍼뜨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조그만 언론들은 MBC가 하니까 뭣도 모르고 그게 따라한 거 아니에요. MBC가 보도만 하면 되는데 자막까지 달았을 때는 다른 언론사들은 MBC가 자막까지 달았으면 이건 틀림없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다른 데는 아직 그걸 제대로 입수가 안 되고 그걸 들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MBC가 자막을 달았을 때 당연히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로.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MBC는 이게 어떤 이게 해명이나 사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국익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기주 이게 너 뭐 악의적이냐고 큰 소리 치고 자꾸 하는데 그 다음에 이재명 부대변인이 10가지 이유를 설명해 줬잖아. 이기주 놈이 머리가 나쁜지 뭐가 악이냐고 막 대더니까 조목조목 아주 이재명, 악의적인 거 설명했대요. 우리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아닙니다. 예. 동명이인이죠. 예. 채널 A에서 이제 앵커도 하고 기자했잖아. 네. 이재명 이제 부대변인 이분이 요즘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부대변인인데 사실상 지금 대변인이 대변인이 없으니까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부대변인이 10가지로 조목조목 MBC가 왜 국익을 해쳤는지 하나하나 이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는 없는 것도 갈루 속에 엮고 그다음에 자막도 조작하고 지금까지 사과나 해명도 없고 그 외에도 이제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김건희 여사 논문 대역 고지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 경찰 자격 사칭해서 불법 취재하고 그다음에 뭐 광우병까지 안 녹취록 가잖아요. 그거 또 보도도 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따라서 저는 이번에 모든 사태는 MBC가 책임을 지고요. 저는 MBC가 근데 전면 재발 대책이나 이기주기다 징계 안 하면 이게 풀리지 않는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MBC 제3요조에서도 최근에 MBC 보도는 권력에 대한 정상적인 비판이 아니라 왜곡 선동이다. 자기들 노조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MBC가 정권 흔들기에 나서가지고 가짜 왜곡 편집에 편파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박성재 사장 잘 알잖아요. 지난 조국 사태 때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 그 당시 보도국장이었을 겁니다. 척본이 100만이더라 하던 사람 지금 사장하고 있잖아요. 내년 2월까지가 임기 3년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임을 하겠다는 공시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사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일부러 기획한 것 아니냐. 권력과 싸우는 MBC 또 우리는 이런 권력과의 투쟁에 선봉에 섰다 뭐 이런 것을 이미지를 강화한 그런 측면에서 박선재 사장이 연임을 노린 어떤 노림수 기회가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고 그런 논평들도 있는데 사실일까요? 그렇게 보죠. 저는 박성재가요. 예. 박성재가 이제 연임을 노리고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도발한 게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바이든 사건 있잖아요. 예. 이걸 저는 이제 박성재, 그 다음에 연보흠 국장, 그 다음에 이기주, 이제 난동분이 있잖아요. 예. 정치권. 이런 이제 합작품으로 MBC의 어떤 조직적인 이게 공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박성재는요, 요즘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니까 좌파들이 옛날에 JTBC 보다가 이제 손석회도 없고 JTBC 그러니까 MBC 쪽으로 많이 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MBC가 시청률이 뉴스가 좀 오르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좀 늘었어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수익을 지금 내고 있다고. 수익을 좀 내니까. 좌파들이 전부 거기 몰려가. 결국에 좌파들 공작해가지고 수익이 늘으니까 이게 흑자 전환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게 연임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게 공영방송의 도리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이게 제도상으로는 박성재를 막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MBC의 70%가 박문진이 들고 있잖아요. 예. 30%는 이제 정수장학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박문진. 예. 박문진은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이제 9명이거든요. 예. 9명 중에 6명이 문제파입니다. 그렇죠. 6명이.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정권은 교체됐지만 한상혁이도 내년까지 버티거든요. 방통위원장. 한상혁도. 예. 따라서 이제 저는 어떻게 막느냐 이렇게 막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이 박성재가 지금 고발이 돼 있습니다. 서초경찰서에 조사했어요. 옛날에 유재석 프로에 자기 스피커 비싼 거 있잖아. 예. 이거는 이게 무단으로 홍보를 한 거죠. 돈 안 내고 이게 원래는 광고비를 몇 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인기 프로에 그냥 이게 간접 광고를 했잖아. 자기 판매하는 걸. 그래서 배임으로 고발이 돼 있어요. 네. 따라서는 서초서에서 이제 지금 조사 중인데 이 배임으로 박성재를 기소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부당 노동행위로 고발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파 노조원, 우파 직원 전부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보직을 다 쫓아내 버렸잖아요. 예. 이게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요것도 이게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세청에서 520억 받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20억 이상 수십억 썼거든요. 예. 근데 자기는 경조사비 했다는데 제3노조원들은 한 번도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이제 탈세 있잖아요. 탈세에다가 이제 횡령 이것까지 이게 조사해서 결국 지금 이게 윤 대통령이 믿을 사람은 한동훈이밖에 더 있냐고. 이상민 지금 없잖아요. 하나도 이게 한상혁이 안 나가니 저는 이런 데 수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게 박성재를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민주당이나 하든가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방송 특히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MBC를 비롯한 이런 방송들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버티면서 내년 총선까지, 내후년 총선까지 끌고 가고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은 윤석열 정권을 무력화하고 조기 레임덕화해가지고 2027년 다시 정권을 찾아오겠다는 그런 큰 그림 위에서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저는 없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 MBC를 지금 목이 잠기가지고 MBC를 이제 그 제가 계속 그 M자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4개까지 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매국 방송할 때 M, 매국. 그 다음에 그 막장 방송, 막장할 때 M.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막가파, 불법이니까 막가파 방송 M. 아, 그러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민주당의 출장소. 아, 민주당 출장. 민주당도 M이죠? 예. 민주당의 출장소 M. 포엠이 되겠네. 와, 전부 이게 MBC입니다. 이런 이제 그 사회 흉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암적 요소예요. 이거는 이제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저는 MBC 완전히 정리해야만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정리해야만 바로 이제 언론이 바로 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도스태핑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창구로서 아주 상징적인 그런 조치였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한 도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MBC의 현재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뭐 민주화 투쟁하는 그런 양상으로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기주 기자에 대한 징계라든가 또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교체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이 현재로서는 의문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기자단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규약이라든가 적어도 국가 원수에 대한 지켜야 할 A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 이런 것들은 좀 만드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도스태핑이 다시 재개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MBC가 정리되면 그 다음은 이제 그 YTN 있죠? YTN도 이제 그 완전히 그 노조면부터 옛날에 노조가 이게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YTN도 이제 민영화 팔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한전 KD 한전이죠, 한전. 최대 주주. 그 지분 이게 매각하면 이제 그 시베리아 불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입법 중에 방탄 입법 중에 민영화 방지법이 있더라고. 정부 지분 팔 때는 이제 국회 동의받으라. 이런 식으로 이게 방어하는데 YTN도 이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교통방송은 조례가 통과됐죠.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멘붕이더라고요. 그러겠죠. 지금 이게 교통방송은 지원 이제 근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곧 빨리 이게 제가 교통방송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지 빨리 왜 너 그게 김어준이 왜 빨리 정리 안 했냐. 빨리 이게 김어준이 것도 나한테 빨리 정리했어야죠. 결국에 이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으니 이제 오세훈 시장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뭐 교통방송도 정리되고요. 하나하나 그 방송이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이게 완전히 그 좌파 정권 나팔수 돼가지고 문재인의 홍위병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좌파들이 선전선동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 완전히 문재인의 문위병 돼버렸잖아요. 이게 정상화 되어야만 저는 이제 그 바로 우리 그 자유민주체제 되기 때문에 언론 개혁이 시급하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 희망적으로 봅니다. MBC 짧게 다루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